지금이 이제 12월 이제 3주차, 4주차에 저희들이 이제 정규반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정규반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뭘 어떻게 배우고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이제 우리 자제분들이 논술 이제 전형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좀 변화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좀 그거 중심으로 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논술은 안 보면 제일 좋긴 하죠, 사실은. 그쵸? 제가 애들한테 늘 그 얘기 하는데 실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하는 얘기예요. 논술 공부 열심히 하고 올해는 가능하면 논술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다. 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논술 시험은 안 볼 수 있는 최고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논술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요? 그렇죠. 학생부로 6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써볼 수 있는 친구들이겠죠. 사실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빌드업을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일단 학교 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학교 다니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총 했을 때 5학기지만 5학기 동안에 이제 내가 경쟁력을 있는 그런 쭉 로드맵을 잘 가져온 친구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런 데는 이제 학종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미 이거는 결정이 된 거잖아요. 변수가 아니에요. 내가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수시 6장을 학생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면 논술을 써볼까가 아니라 써야만 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또 어떤 친구들이 논술 시험을 안 봐도 될까요? 그쵸. 수능 이제 깔끔하게 떨어진 경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제가 대정학원 담임활동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저희 반 제자 사례인데 수능 점수가 7, 11, 11, 1이에요.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그 7이 국어를 16번까지밖에 마킹을 못한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죠. 이게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가채점 해보니까 망했네. 이거면 사실은 뭐 망했군 요 정도일 텐데 짧게는 1년이고 길게는 12년간 준비했던 시험을 1교시를 끝나자마자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더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얘가. 마킹을 16번까지 못하고 내버린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나머지 과목 전체를 절반은 만점이고 나머지 전부 다 1등급이에요. 완전히 몬스터급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 친구,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그 친구한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문을 던졌죠, 사실. 너 혹시 시간 연습 안 했어? 얘가 약간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선생님 안 했겠어요? 왜냐면 육모도 그렇고 구모도 그렇고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수능에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무슨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3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냐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최선이 100% 시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는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를테면 심야 새벽 공부들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우리 현역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문제집 하나 더 풀고 진도 좀 더 나가고 뭐라도 해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 우리 애들은 아침 7시나 7시 반 8시쯤에 약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1시, 2시까지 공부했는데 아침 7시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제 2시까지 공부했으니까 아침 7시 힘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은 그때 보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들 출근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공부를 그때 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아주 명쾌하게 살아있는 그 연습이 계속돼야 돼요. 에이, 선생님. 10월 무렵 정도 되면 실전 연습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늘 그 얘기 하는데 이 뱃살보다 빼기 힘든 게 뇌살이다. 안 바뀐다. 이 뇌가 새벽 1시, 2시는 엄청 긴장하고 있다가 7시, 8시에 풀어주는 게 12년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수하는 친구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밤 공부 안 해요. 물론 이제 충분히 시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여튼 이렇게 나의 최선이 시험에 긍정적인 영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논술 전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수능 시험하고 논술 시험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답이 있는 시험과 답이 없는 시험에 대한 대비. 그 내가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실은 논술 전형 자체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해보시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논술은 그닥 그렇게까지 인문 논술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입장벽 자체가 없어요. 하다못해 수리 논술은 수학이라도 할 줄 알아야 뭔가를 비벼볼 텐데 얘는 그냥 한글만 알면 돼요. 한글만 알면 돼요. 그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다만 그 근본에 대한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실은 수리 영역보다 인문 논술 시험 보는 친구들이 복수 합격자를 엄청 많습니다. 이걸 잘 뚫어내면 합격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6개 다 합격한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 친구가 6개 대학을 다 준비했을 리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꼴랑해서 학원 한 번 다닌 게 전부였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결과는 6개. 물론 이제 6개 다 떨어진 친구도 많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 출발이 올해 논술에 바뀐 건 어떤 거지? 좀 전략을 어떻게 하면 짜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이는 안 변했어요, 많이는. 근데 이제 이미 형성된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원서, 입시 이런 게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로 이 재도전이 불가능해라고 하는 심리가 우리 자제분 학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원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와요. 엄청 낮게 쓰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미리미리 되어 있을 확률이 좀 많고요, 사실은. 그 약간의 이제 경험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논술 이제 선행반들을 보통 이제 2학년들 대상으로 해요. 여름방학 때 12주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게 매년 인기가 많긴 한데 마감이 된 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미 이 여름방학 때부터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이제 준비하시는. 실제로 뭐 사실은 제가 뭐 20년 이상 이제 입시 쭉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교과서가 바뀌고 시험이 바뀌어도 재수는 다 해요, 사실은. 매년 15에서 16만 명 정도 계속 재수를 해요. 근데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공포 심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죠, 사실. 근데 이게 또 그 심리가 또 팩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건데 우선은 성균관대의 변화가 좀 있어요. 우리 선배들까지는 성균관대가 우리 아이들 말로는 개꿀, 완전히. 왜냐면 수능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탐구를 별도로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과 친구들의 국어하고 수학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진 않잖아요, 사실은. 이과 친구들이 좀 이렇게 다 잘하고 있어서 등급 맞기 힘들죠,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저 맞출 때 영어, 탐구 이렇게 주로 많이 맞춰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는 3개의 영역의 합산 최저를 요구하거든요. 2개가 아니라. 그럼 이제 국어 수학을 끼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탐탐을 따로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면 영어 탐구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영탐탐 해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어 9등급, 수학 9등급, 영어 1등급, 뭐 탐구 3, 2 찍으면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균관대 합격하는 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자제분 때부터는 그냥 이게 탐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탐구도 보통은 이제 성균관대하고 경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2개 중에 1개 잘하는 것만 반영하거든요. 근데 경희대하고 요 성균관대가 2개 평균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100대 1까지 갔던 이제 1차 경쟁률, 뭐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30, 40대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무한 경쟁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사실. 내가 정시 준비를 차분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논술만 잘 대비를 하고 있으면 성균관대가 이제 정말로 유의미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붙겠다 붙지 않겠다 이 계산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대가 이제 요거는 이제 워낙 이제 회자가 많이 돼서 현역들만 볼 수 있는 논술적인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현역들만. 심지어 검정고시 준비생들도 안 됩니다. 무조건. 게다가 이게 긍정적인 점이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점이 있으니까 이게 근데 수능 전에 치르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3들 입장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중앙대 창의형 논술도 쓸 수 있고 이게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논술도 그러니까 중앙대 논술을 2개를 쓸 수 있는 거야. 2개를. 그러면 수능 전에 이제 치르는 창의형도 한번 써보고 수능 끝나고 나서 내가 최저를 맞췄으면 오케이 시험 보러 가고 이렇게 돼서 확률적 기회의 확률도 높아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해야 될 게 좀 많아지는 거예요. 수능 전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은 논술 이 올해 전형에서 약간 경쟁이 좀 핫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한양대는 뭐 큰 변화는 없는데 그나마 이제 형식적으로 10% 학생부가 있으니까 없애버렸고 홍익대가 사실은 이제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왜냐면 수능 전에 보는 시험이에요. 이게 수능 전에 본다는 게 이 원서 전략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원서를 쓸 수 없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요? 홍익대 기준으로 보면 홍대를 붙으면 안 되는 애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똑같이 이제 중앙대도 이제 수능 전에 보니까 적용 한번 해보고 수능 전에 보는 대표적인 대도 연세대예요. 그러니까 연세대도 생각해 보면 어떤 아이들이 쓸 수가 없어요. 연세대 논술 합격하면 안 되는 애들.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라고 할 테지만 안 되는 많아요, 어머니들. 이를테면 3월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 성대, 서강 아니 한양대까지만 가능해도 한양대? 그럼 내가 2개만 더 맞추면 연고대도 가능하겠네? 3개만 더 맞추면 서울대 인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덜컥 연세대 썼다가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강의 친구들은 절대 못 써요. 그리고 아까 못 쓴 애들 또 있었죠? 어떤 애들이요? 엄청 좋은 학교에서 6학점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 있잖아요. 걔들은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은 그래서 실은 누가 더 잘하냐의 게임이라기보다는 누가 덜 못하냐의 게임 정도? 실은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합리성이 존재하는 시험들이에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실은. 근데 이제 대개는 논술에 대한 대비들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논술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시기 언제일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이제 고대 저가 이제 시간표 파이널 시간표의 상황 때문에 수능이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보통 파이널이 있고 토요일날 파이널이 있는데 고려대가 이제 일요일날 시험을 봐요. 토요일날 성대 뭐 이런 경희대 이런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표상 토요일에 고려대 파이널 수업을 깔아놨어요. 2각에다가. 근데 올해 이제 수능 얘기 들으셨잖아요. 뭐 이래저래 안 좋아서 사실은 대부분 예약 등록 인원에 반토막도 안 왔거든요. 사실은 못 맞춰가지고. 근데 2각에 고려대 오전 9시 수업이었거든요. 여기에는 다 왔어요. 다 아이들이. 예약 등록 인원만큼. 근데 걔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균관대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은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말 정시 준비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최저는 깔끔하게 맞춘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폴 한 번만 하자, 얘들아. 자, 나는 오늘 논술이 처음이다. 5분이 사가 손 들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만에 고려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제가 그 능력이 있으면 이 수업 안 합니다, 저는. 실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내가 나은지.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성대 파이널을 이제 금요일 날 하거든요. 이 강의 가득 차서 하죠. 그러면 이제 수업 듣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때 딱 와가지고 메모지 이렇게 딱 주문해 있어요. 매년 한두 명씩, 올해도 2명인가 저한테. 가채점 점수 주는 겁니다. 선생님 시험 보러 가러 와요. 딱 봐도 오, 성대 시험을 안 봐도 되겠다. 걔는 1년 내내 제 프로그램 든든해요. 1년 내내 논술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논술 시험을 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어때요? 어떤 아이가 좀 더 행복하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나아요. 전자에 처한 경우보다. 그래서 이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익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중위권, 사실은 이제 이 중위권 친구들한테 가장 큰 장벽은 홍대인데, 이제 홍대하고 비슷한 대학들이 이제 동국대, 뭐 건국대, 이런 라인들이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2합이거든요. 근데 홍대만 3합 8이었다, 3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탐구하고 영어하고 국어 수학 중 하나를 더 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2합으로. 이러면 여기는 경쟁이 이제 핫해지겠죠? 엄청나게. 이런 요소들이 올해 상반기, 중반기까지의 논술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이저 대학들 중에서는 중앙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논술 100이에요. 학생부 1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학생부 논술도 중앙대도 보시면 이제 학생부 30%거든요. 30%는 꽤나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세히 보면 풀결 만점,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무단결석이 3회 초과돼야 되는 경우들인데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무단 정도 되면 학교랑 싸우든지 뭐 선생님 큰 문제가 있든지 이거 아니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과 20인데 6등급까지는 격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1, 2등급 친구들이 중대 논술을 쓰진 않거든요. 실제로 4, 5등급도 4, 5, 6등급에 있는 애들이 쓰거든요. 점수 차이가 2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만 잘 쓰면 끝.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여튼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아마 그래도 좀 있으니까. 나머지는 싹 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준비를 탄탄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논술이 꽤나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좀 잠깐 말씀드려요. 요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들 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나의 최선이 시험에 꼭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조금 잠깐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제가 요거 조금만 홀드 걸고 넘어갈 건데요. 요 기본 과정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논술 시험이 어떤 건지를 다 공부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심화 과정, 실전 과정이 이제 기술적,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문풀 강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늘려서 이 기술을 높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되려면 이 기본 과정에서 이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시험을 치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무조건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끝까지 하게 되면 절대로 시험장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답이 없는 시험인데 내가 정해진 절차대로 어떤 요소들을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시간 안에 끝내야 될 건지를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로 1년간 열심히 논술 수업 듣는다고 논리 또는 논리학적으로 좋아지진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냥 안 된다고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갖출 수 있겠다. 시험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잘할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요 말씀 드릴 텐데 그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요 시기가 이제 기술, 문풀 양을 좀 늘리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그 선생님이 가장 집중해야 될 시기는 요 실전 과정. 보통 7, 8월 달이에요. 원서를 9월 둘째 주에 써야 돼요. 원서를. 근데 뭘 가지고 쓸 거예요? 학원을 오래 다녔다는 기록? 아니면 뭐죠? 뭘 가지고 쓰죠? 제 입장에서야 내 수업 들은 애가 그냥 시험을 잘 본다고 막 여기저기 떠들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이의 성실함과 시험 결과는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데이터가 필요해요. 원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머니, 우리 애가 A대학보다는 B대학이 나을 건데요. 왜요, 선생님?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아이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세대 너무 잘 맞을 것 같네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저도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 열심히 한 친구가 실전 과정 이 실전 과정이 어떤 거냐면 수능으로 치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풀셋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쪼강에서 풀 때는 잘했던 친구가 시간까지 안배해서 전체를 운영할 때 잘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9월에 이제 원서를 쓰는 거예요. 미리 좀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기본 과정의 성적표들이 실전 과정에서는 이렇게 진단평가로 이제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A대학, B대학, B대학 중에서는 C과보다는 D과가 좀 더 낫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 근데 또 이 조언을 이제 받아들이실 건지 아닌지는 또 아이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숫자가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7, 8월 달에 시작한 애들이 있겠죠? 걔들도 선생님 저는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러긴 한데 너도 9월 둘째 주 원서 쓰긴 해야 되니까 너도 이건 하긴 해야지.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럼 내년에 시험을 봐야지 그러면.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 실전 모의를 풀고 잘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쭉 해보면 아이의 실력하고 무관하게 7, 8월 달에 이 숫자의 신뢰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은 잘하고 못하고가 일관된 숫자로 나와요. 근데 재능 있는 아이가 7, 8월 달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들쑥날쑥해요. 그럼 원서 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치적인 말씀밖에 못 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안 들으시니까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보다는 팩트 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 나누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려면 단계 밟아서 그 숫자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얘기 잠깐만 말씀드릴 텐데요. 논술은 다른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게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기댈 데가 없어요, 사실.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논술 교재는 정말 정교하고 정밀하고 치밀해야 된다. 수업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 제가 공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월간 교재들하고 주간 해설서. 이 월간 교재에 기반으로 이 주간 해설서는 그냥 교사용 지도서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가 교재 몇 페이지에 어떤 걸 어떻게 필기해야 될지도 사실 로드맵을 다 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즘 못 따라와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즌 3 때 이제 킹노트 같은 거 같이 만들어 놓고 시험 준비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4시간짜리 수업이 세트하고 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개념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쓰기 하고 첨삭 받으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다시 반복하면서 개인 첨삭 받고 개인 첨삭 받은 결과로 과제를 개별적으로 받으면 그걸 다시 리피드백 같은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들 막 말씀하시는데 잠깐 놓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인문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입시정보소 출신들이에요, 다. 그래서 논술뿐만 아니라 수시 또 그리고 정시까지도 이제 쭉 정보들을 가지고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 맡기시고 그리고 이 입시 전반에 관한 상담을 계속 요청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논술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학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학교하고는 어떻게 이 컨택을 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지 등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학원에서 이제 수요일 날 수업을 하나 더 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논주 금요일 날 수업을 신청하고 토요일이나 수요일 수업을 학교 사정상 이제 제 시간에 못 들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똑같은 프로그램들이어서 아이들이 교차 수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